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대수에서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그 수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설명하는 녹합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그 다음에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 이런 형태로 일반화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수열이라는 대수 영역에서 수열이라는 영역을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수열과 들어가기 전에 수열과 비슷한 용어가 공통 수학 원에 있었습니다. 뭐 있었을까요? 순열이 있었죠. 순열과 여러분들 수열을 좀 여러분들 오늘은 구별을 하셔야 돼. 일단은 순열은 뭐가 되냐면 순서가 있는 나열이야. 순서가 있는 나열. 그런데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의 나열인데요. 숫자의 나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 숫자의 나열이라고 볼까요? 수가 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늘어져 있어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늘어져 있는 것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수열을 배우면서 필요한 내용, 개념 정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수열이라는 용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열을 배우긴 했는데, 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몇 단 한번 해볼까요? 구구단에서 선생님 4단 한번 해볼까요? 4, 8, 12, 16, 20 해가지고 쭉 이렇게 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단 같은 경우는 규칙 일정하게 4가 있다라는 건데요. 일정한 규칙, 이렇게 4씩 커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수열을 배울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왜 수열을 배울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어놓다 보면 이렇게 늘어놓다가 100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늘어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400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죠? 이러한 규칙이 있으니까 100번째는 우리가 직접 늘어나 보지 않더라도 400이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추론을 했는데, 그 추론이 어때요?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열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추론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늘어나서 거기에 가보면, 그 번째에 가보면 어떤 숫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들을 늘어놓는데 이런 숫자들의 하나하나의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데, 그 항 중에 얘는 첫 번째 항,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어학적도 아니겠죠. 진짜 이론도 아니니까 약속을 해놓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수학이 어떤 장점이 있죠. 약속의 항문이고 기호의 항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왜 갑자기 A라는 문자를 씁니까? B라는 문자 쓰면 안 됩니까? 네, B라는 숫자를 써도 B라는 문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수열은 BN 수열이다, AN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10번째 숫자 우리 다 일일이 늘어놓지 않잖아. A 33번째의 숫자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B 33번째의 숫자는 뭘까요? 라는 건데 여기를 봐보니까 이제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 한번 먼저 봐봐. 아까 선생님 처음에 예로 들었던 건데요. 여기 100번째는 어떻게 찾아냈어? 4 곱하기 번째, n번째, 100번째 이렇게 해서 곱해서 4 곱하기 100을 해서 400 이렇게 찾아냈잖아.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수열이 AN 수열이다라고 해주면 AN 수열은 어떻게 뭐라고 쓸 수 있겠는데 그러면 A 10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지? 40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것도 어떻게 찾아냈어? 4 곱하기 번째 10번째 4 곱하기 10을 해서 40이라고 썼죠. 그러면 A n번째는 우리가 어떤 n번째라고 했으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n 그때 곱셈기를 생략하니까 4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열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돼?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거야. 이 공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항.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많이 써먹는 건데요. PN 수열을 늘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1, 3, 5, 7. 이 다음 녹화분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에 봐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수열은 1, 3, 5, 7 이렇게 돼 있네. 이것을 일반항화 시켜서 어떻게 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가 되는데 두 번째는 얘가 되는데 여기는 더하기 1을 해주게 되면 2가 돼. 더하기 1을 해주면 4가 돼. 더하기 1을 해주면 6이 돼. 더하기 1을 해주게 되면 8이 돼. 그러면 여기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어? 2n이라고 쓸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찾고자 한 얘는 그보다 하나 더 적은 항이 되는 거죠. 적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2n-1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그래서 bn 수열은 2n-1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고요. 2 집어넣어주면 3 나오고 3 집어넣어주면 5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을 10번째까지 늘어났다라고 해보자. 10번째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면 제일 끝에 있는 B 10번째는 얼마가 되겠어요? 10번째는 19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항을 우리는 첫 번째 항 아니면 첫째 항 아니면 초항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얘는 맨 끝에 있는 거야. 10번째가 끝이 아니야. 이 항에서 10번째를 그냥 선생님이 끝이라는 끝이라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끝항이라고 하지 11번째, 12번째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끝항이라고 해. 끝항. 끝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끝항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수열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수열이 여러분들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는데 그 순환소수, 무한소수 막 하면서 배웠잖아요. 유한소수 할 때. 유한소수의 의미가 뭐야? 소수의 끝이 영이한 숫자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하잖아. 무한소수는 영이한 숫자가 무한히 나타날 때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처럼 유한수열, 무한수열. 여러분들 이 정도는 크게 문제의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유한수열, 무한수열 이런 용어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요 일반항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그 형태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런 거. 이것을 일반항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떤 거냐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네.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걸 AN 수열이라고 해보자. AN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의 n거듭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선생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러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고 2 집어넣어주면 3이 돼서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좀 배양해야 돼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로그도 배웠으니까 로그에서 로그 이런 거 있다고 해보자. 이 로그
4 로그 8 로그 1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시면 뭐 이 수열을 AN이라고 했다? 아니 뭐 BN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BN 수열은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냐면 로그 2n 거듭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수열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과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일반항이라는 용어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런 A2, A3 이런 것이 용어 정리를 해봤는데 어찌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이해됐죠?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치? 자, 해볼 수 있으니까 혹시 이것도 선생님이 왜 녹화를 해놨냐면 나중에 시간이 나서 뭐 이것도 굳이 해야 되나 싶을 때 한 번쯤 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녹화해놔봤습니다. 끝! 하겠습니다. 끝! 어렵지 않죠? 끝!